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핵발전이라는 게 자꾸 문제가 되는지, 원자력 마피아, 뭐 마피아란 말 붙으니까 느낌이 좀 오시죠? 여기 이제 이 원자력 마피아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원자력 발전 그 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설비 용량 면에서 세계 5위권이에요. 근데 단위 면적당 원전 설비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는, 이게 제가 자료를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2위지 지금은 이길 겁니다. 이 자료 만들 때는 2위였는데 지금은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자력 마피아들이 늘 하는 얘기죠. 원자력은 안전하다. 안전합니까? 원자력은 청정 에너지다. 깨끗하다. 깨끗합니까? 이 원자력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원자력은 값싼 에너지다. 이 석탄보다 싸다. 뭐 댐 짓는 것보다 싸다 그러는데, 사고 한번 나보세요.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결코 싸지 않습니다. 피폭 기준치 방사능 빗물 먹어도 괜찮다. 진짜 저 사람들 빗물 먹을까요? 방사능 불안을 선동하는 자는 불순세력이다. 아니죠. 이 잘못된 선전, 안전, 청정, 싸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없는 맨션 아파트예요. 이게 참 우리가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잖아요. 1950년대,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인류의 과학 발전 속도라는 게 어마어마했으니까 그 사이에 핵발전소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한 10년은 걸리잖아요. 기초공사부터 하고 하면. 그 사이에 저 폐기물 처리 기술이 나올 거야. 그런 장밋빛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근데 나왔습니까? 개뿔. 안 나왔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역시 없죠. 핵 융합 발전은 이론상으로 치면은 뭐 쓰레기가 별로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 과학 실험실에서 이론으로나 존재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상용화하겠습니까? 그럼 지금 있는 핵발전소들의 폐기물 쓰레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땅 파고 묻자는 건데, 이게 없어지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0만 년이랍니다. 10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죠. 10만 년 전에 사람들하고 우리가 소통이 가능할까요? 10만 년 뒤에 오는 우리의 후손들하고 우리가 소통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그 핵발전소를 만들자고 하고 그 폐기물을 안전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사능 불안을 선동하는 이 선동하는 자가 불순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원자력 마피아. 일본에서는 원자력 문화, 원자력 마을이라고 써요. 원자력 촌. 한자로 촌을 쓰고, 우리는 이제 미국식으로 원자력 마피아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다양해요. 연구비, 강좌, 졸업생 취업을 부탁하는 것 등을 기대하는 원자력 전공 학자들. 원자력 공학과가 많잖아요. 근데 원자력 공학과 많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원자력 폐로, 그다음에 처리, 그쪽으로만 가도 몇 대는 먹고 살 거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살로 안 지어도 처리 기술 쪽으로만 돌려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다음에 관계부처의 관료들, 재직 중에 각종 접대, 퇴직 후에 재취업을 기대하는 거죠. 산업자원부 같은데, 산업자원부뿐만 아니에요. 이게 건설부, 건설 관련, 토건 관련 이제 쪽도 많고, 기획재정부 쪽도 많고, 뭐 아주 다양하게 걸쳐 있습니다. 관료들은 거대 설비 투자의 수주에 매달리는 건설, 전기 기기 등의 산업계, 또 그와 연루된 관료들 있죠. 전력업계의 막대한 광고비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이 반핵운동 하는 쪽, 탈핵하는 쪽에서는 언론에 광고비 낼 일 있어요? 겨우 뭐 어쩌다가 한번
그 큰 환경운동 단체 같은 데서 큰 행사 있을 때나 한번 광고 낼까 말까죠. 그런데 뭐 저 기업체 현대건설 뭐 또는 전자업계 뭐 이런데 어마어마하게 광고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은 다 장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치 헌금이나 선거 지원을 기대하는 중앙과 지방의 정치가들, 지속적인 지역 독점 체제의 그 유지를 노리는 전력업계, 융자 리스크 없이 이익을 확실히 보장받는 금융보험업계, 뭐 등등이 똘똘 뭉쳐서 원자력만이 살 길이다, 이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탈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불순 세력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원자력 마피아 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원자력 마피아가 권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원자력 마피아의 핵심 인물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이명박이 그래요. MB가. 현대건설 사장 출신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23개 원전 가운데 현대건설이 절반 이상을 지었거든요. 거기 핵심, 그 본인이 원전 마피아의 핵심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권력을 잡아서 4대강 사업이라는 게 바로 그 토건업자들, 거기 먹여 살리는 거였고요.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났을 때 한국에서 나온 반응이 이거예요.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고 원전은 안 된다는 게 아니다. 그건 인류의 기술 면에서 후퇴하는 거다. 오히려 이번 사고를 원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인류의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형 원전을 파는 기회로 생각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이 원전을 많이 팔아먹었었거든요. 원전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폭발 사고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원전을 아무도 안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 기회를 타서 한국이 많이 팔아먹자, 이제 이렇게 나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인류의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형 원전을 파는 기회로 생각한다. 그래서 원전 르네상스를 굳게 견지한다. 원전 르네상스란 말이 뭐냐면요. 원전이 잘 나갔어요. 사람이 좀 불안했던 건 재처리 기술이 발전 안 하는데 그래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가네 하다가 미국에서 3마일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그거는 큰일 날 뻔한 게 조기에 수습이 됐죠. 근데 어마뜨거라 하면서 미국이 그 다음에 핵발전소를 안 지었어요. 꽤 오랫동안 안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제 결정적인 게 왔느냐. 86년에 러시아에서 체르노빌, 그때 소련이죠. 소련에서 크게 폭발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된다 해서 전 세계가 멈추다시피 된 거예요. 왜냐? 전 세계가 왜 멈추다시피 됐냐? 핵발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한 15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다 체르노빌 사건의 기억이 잊혀지면서 슬슬 원전을 다시 팔아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원전 르네상스입니다. 그렇게 한 4, 5년 지났는데 후쿠시마에서 빵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전업계가 슬슬 몸 풀고 이제 막 팔아먹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이제 어마뜨거라 이제 그렇게 된 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반기문 그 사무총장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유엔 원자력 안전 고위급 회담에서 올해 3월 일본의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는 원자력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이번 사고를 원자력을 포기하는 이유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랍에미리트 UAE에 원전을 많이 팔아먹었어요.